안녕하세요. 구해조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초치기 청약 가끔 하게 되잖아요, 그쵸. 팀장님. 그래서 초치기 청약은 보통 인기가 굉장히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오산 세마 프리미어 캠퍼스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청약을 하실 때는 종종 초치기를 만나게 돼요. 초치기를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자꾸 치열해지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게요. 하시고 싶은 분이 너무 많아져서 물건은 없고. 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쓰고 있지만 음. 초치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초치기 청약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시간, 뭐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이 5월 7일인데 5월 7일 오전 10시에 어떤 계좌번호를 하나 주면서 보통 근데 거기는 신탁사 계좌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계좌번호에 이제 입금을 하라고 하면 10시쯤에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시에 00분 00초 땡 할 때부터 들어오는 순서대로 선착순 일종의 입금. 돈으로 줄을 선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만약에 10시였는데 9시 59분 59초에 땡! 들어온 사람은 땡땡땡. 자, 이제 그렇게 치열할 때 쓰인다. 근데 사실 팀장님 되게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 초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상 같은 경우는 초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공평하게 내가 그 시간에 입금만 잘한다면 맞아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초치기를 좀 해보신 분이거나 음. 아니면은 조금 연습해서 내가 열심히 의지를 좀 불태워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조금 합리적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약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초치기 청약을 이제 어떤 건지는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청약 일정을 체크해야겠죠. 네. 이제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체크하고 또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시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떤 기계로 이제 청약을 할지를 사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든 침착하게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어디에서 어떤 기계로 할지를 좀 미리 좀 체크하셨으면 또 우리가 항상 또 그렇게 달려갈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가 어디에서 이제 할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심플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물론 미리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청약 하루 전날 보통 공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서 신탁 계좌. 조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담당자 우리 구해주재산에서 계좌번호를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날 계좌를 오픈하면 입금들을 미리 하시고 막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시더라고요. 초치기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조심하시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밤에 저녁 정도에 얘기를 해주시거나 해서 정확한 시간이랑 또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시간도. 어떤 기계로 어디에서 하시든지 간에 일단 좀 준비해 두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체 한도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청약금일 때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뭐 5천만 원 이제 이렇게 보내야 되면 5천만 원 한도가 1회 되는 것만 체크를 보통 하시는데 이제 제가 손님들 항상 놓치시는 이 채찍이 놓치시는 분들을 보면 요런 거예요. 5천만 원 정도를 이체할 때는 ARS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 꼭 갖고 싶어서 5천만 원 청약도 하는 건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내가 한 5천만 원 이체할 때는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를 한 번쯤은 좀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체 한도에서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를 때는 정말로 그 금액을 해보는 한번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하면서 노트에다 이렇게 1, 2, 3, 4 하고 금액 다 써놓고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누르니까 이게 나왔고 이건 몇 초에 넣고 몇 초에 누르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시계 깔아놓고 그거를 몇 번 연습해보거든요. 네. 근데 항상 체크하실 건 다시 백해서 돌아올 그 통장도 이체 한도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저희 손님 중에 백을 다시 못 하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돈을 못 빼셔서 이체를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체 계좌번호가 이제 보통 그 전날 뭐 저녁 같은 데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특별히 1원을 이체하면 뭐 안 된다라는 공지가 있기 전에는 보통 저는 1원 정도, 뭐 아니면 10원 정도를 이체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 이 2번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마음의 안정을 주더라고요. 일단 계좌번호를 내가 틀려서 막 이 숫자에 대한 씨름을 할 필요가 없고 최근 계좌에 가서 그냥 클릭하고 돈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맞아요. 계좌번호 누를 때 엄청 떨려요. 괜히 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계. 또 시계 여기도 다양하네. 여기. 보통은 네이버 시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쓰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편하신 거 하시면 되시는데요. 일단 이 엔코 원자시계는 제가 잘 쓰는 건데 이제 초 단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 초치기는 분 싸움이 아니고 1초 안에서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시계 같이 초 단위 나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마루시계. 전 마루시계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노트북하고 잘 친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도 막 급할 때는 정말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갖고서 모든 걸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거기서도 고급 설정을 누르면 더 단위가 초단위가 나오고 또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서 나한테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마루시계의 장점은 어떤 부분을 딱 누르면 위쪽으로 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이체를 위에 할 때도 위에 떠 있어요. 창에 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연습할 때도 그냥 그걸로 연습하면 되고 누를 때도 그거 보시고 누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체하나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 기계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핸드폰을 좀 쓰기가 어려운 좀 업종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회사 컴퓨터를 이제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이제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거를 핸드폰에 안 해두신 분들은 또 컴퓨터로 하시고 또 가끔 PC방에 일종의 PC방 가시는 분들은 약간 속도 때문에 빛의 속도, 광랜 막 그런 거. 네. 맞아요. 일단 핸드폰을 청약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방해 금지 모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처럼 전화나 카톡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청약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방해 금지 모드를 하시면 나는 쓰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대신 받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건 잠깐 멈춰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사실 이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는 사실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니까 모바일 뱅킹이 그냥 하는데 뭐 저희 엄마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 긴장이 되니까 뭔가 대기를 굉장히 오래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버튼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꺼져버리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뭔가 다시 뭔가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2번, 3번 사실 세팅이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아요. 근데 조금 절실하신 분들은 2번, 3번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컴퓨터나 이제 노트북으로 청약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창을 닫는 거예요. 다른 방해 요인을 일단 없애고, 그 은행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원자시계, 네이버시계, 뭐 마루시계 같은 것만 딱 해놓는 거죠. 심플하게.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이 스피드 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인터넷이 방에서 더 빠른지 아니면은 거실에서 더 빠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면 지연율이라는 게 나와요. 레이텐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숫자가 낮을수록 우리 집에서 더 인터넷이 빠르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게 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도 로그아웃 너무 오래 기다리면 로그아웃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PC방에 혹시 가신다. 라고 하시면 이 PC방에 가시는 이유는 사실 그 지연율 때문에 가는 거가 많아요. 스피드. 네, 그래서 이거는 PC방이 어디가 빨라 하시는 거는 자녀분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알더라고요. 근데 꼭 솔직히 저는 PC방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너무 익숙치 않은 환경이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난 PC방에 안 가봤는데 비장한 각오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청약일 전에 한번 가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PC방은 은행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부터 다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USB나 OTP가 필요하시면 또 들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초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어도 당첨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잘 해놔도 좀 미련이 좀 덜하달까? 그리고 내가 일단 난 열심히 한 거니까 일단 방법을 익히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거나 그리고 연습을 해보시잖아요. 이게 참 그쵸? 이상해. 참 이상해요. 이게 뭔가 이 괴리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우리 왜 운동신경도 있어야 뭔가 공을 잡을 수 맞아요.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오히려 맞아요. 인지하시고 맞아요. 연습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이체자명이 정말 너무 중요할 때가 중요해요. 많아. 너무 이거 완전 중요해요. 별표. 네, 이체자명 잘못하면 꽝이에요. 그냥 꽝. 아,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시지만, 저 홍길동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예시를 할 때 뭐 101호에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넣어라. 그러면 101 홍길동 이렇게 이제 손님한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정말 홍길동이 있었어요. 저희 향동 8블럭 할 때. 그래서 우리 다 엄청 성함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홍길동으로 그냥 거기다 입력한 넣으셨다고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하고 그러면 거기 쓴 것만 보고 맞아. 그냥 쓴 것만 옆에다 놓고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체 확인증을 다운받는 방법을 보통 먼저 항상 보내드려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치기 같은 청약 같은 경우에는 환불 서류나 이제 그 계좌번호 같은 걸 미리 받아놓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그분이 정말 이체를 했는지를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체 확인증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서류를 나중에 하시려면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체 하실 때 아예 다운을 받는 방법도 익혀놓으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죠. 급할 때는 보내달라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캡처한 거나 이렇게 있는 문자 있잖아요. 그런 네. 걸 보내주세요. 근데 그걸로는 확인이 안 돼요. 앱을 들어가시던가 해서 거기서 이체 결과 조회 이런 건데 은행마다 또 틀려요. 네, 좀 조금 까다롭고. 다른데 급할 때는 막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것도.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정확한 그 이체가 시간. 명과 시간이 그 초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야 돼요. 특히 보통 이름만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뭐 성함 뒤에 뭐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 혹은 성함 뒤에 생년월일 6자리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자명을 항상 정확히 좀 체크하시고 옆에 메모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번에 오산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고가 한 개 호실도 가능하시지만 3개 호실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앞 호실 를 넣고서 이제 뒤에 성함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마음을 비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초치기가.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이 버퍼링 부분은 내가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좁은 병에 막 많은 물을 담으려고 하면 삐져 나가는 것처럼 이 한 계좌에다가 같은 시간에 막 수백 명의 돈을 넣다 보면 켜켜이 이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보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버퍼링 지금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돈을 넣어도 저쪽에서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 버퍼링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마음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연습을 통해서도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제가 이제 손님들께 꼭 그거를 몇 초에 늘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보통 한 2초에서 3초 정도를 일찍 넣는 편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더 빨리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저는 없었고요. 이제 보통은 잘 들어가거나 혹은 조금 늦거나 이런 건 조금 체크하셔야 되시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그
힐스테이트, 청량리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호실마다 계좌가 달랐어요. 그럴 때는 공공초에 내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계속 연습하고 그렇죠.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때는 정말 그냥 정시 넣는 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걸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초치기 상황에 따라 다 또 현장마다 많이 틀리니까 네. 그 상황별로 조금 공부하시고 예상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그 현장마다 여기는 그냥 3초 전에 눌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는 해야 거예요. 되겠네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건 운의 영역인데 대신 나는 3초 전에 누른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신 그 시간에 누르는 건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체 확인증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체 하시면 뭔가 긴장이 딱 풀리면서 창이 딱 닫게 돼 있어요. 근데 이체 영수증, 이체 확인증을 출력하시거나 다운받으셔서 이제 저희 구해주지산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야죠. 또 이제 전달을 회사 쪽으로 하게 됩니다. 당첨이 안 된 것 같아도 환불 시에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꼭 받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청약 이후에 전화기. 전화기요? 연락이 좀 되셔야죠. 왜냐면은 청약 이후에 이제 보통 그 내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빠르면 2시간 아니면 뭐 반나절 정도면 알 수 있는데 가끔 정말 전화가 안 돼가지고 막 애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빨리 입금을 바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제 그 그렇죠. 부분도 좀 체크를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긴 이야기의 포인트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보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지금 핵심, 이 서머리 지금 이런 버퍼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연습을 있는 해야 걸 될까? 해보자. 그거를 그리고 더 스마트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한다면 성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이제 지식산업센터 초치기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구해줘 지상과 함께 하세요.